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일부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소설가, 그가 자신의 달리기랑 또 글쓰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런 기록이죠. 네, 맞아요. 이게 뭐 그냥 달리기가 최고다 이런 예찬은 아니고요. 오히려 달리기를 통해서 삶이나 일, 특히 좀 장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대하는지 작가만의 어떤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성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일상에도 적용해 볼 만한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좀 강렬하게 다가왔던 문구가 있잖아요. 아, 어떤 거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하기 나름이다.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마라톤 하다 보면 그 육체적인 한계, 그 고통 자체는 뭐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필연적인 거죠. 근데 나 더는 못해 하는 그 괴로움에 빠질지 말지는 그건 온전히 주자의 마음에 달렸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이게 비단 달리기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죠. 어려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뭐랄까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어떤 내면의 탐구가 쭉 이어지면서 작가는 달리기에 대해 쓰는 게 곧 자신에 대해 쓰는 거랑 거의 같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회고록처럼 읽어도 좋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냥 땀 흘리는 운동, 이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겪는 경험이랑 성찰이 곧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신체를 단련하면서 얻은 개인적인 교훈들이 글에 그대로 녹아 있으니까요. 뭐 이걸 일반화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달리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좀 솔직하게 마주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작가가 뭐 경쟁이나 팀 스포츠엔 별 흥미를 못 느낀다는 고백도 좀 이해가 돼요. 네. 남을 이기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완주 시간 같은 거. 그런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혼자 뛰는 그 외롭고 긴 싸움인 장거리 달리기가 자기 성향에 딱 맞는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주자들한테 중요한 건 뭐 시상대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 내가 세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글쓰기랑 바로 연결이 돼요. 글쓰기랑요? 네. 뭐 책 판매 부수나 문학상 같은 그런 외부 평가보다는 작가 스스로가 설정한 그 높은 기준, 거기에 도달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철학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리듬이군요. 맞습니다. 매일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글쓰기도 여기서 더 쓸 수 있는데 싶을 때 딱 멈추고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리듬을 유지한다고 하죠. 그 하와이나 케임브리지에서 주 6일 하루에 약 1시간씩 주 36마일이면 한 58km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죠. 그 루틴 자체가 그 꾸준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플라이휠 효과 같은 거예요. 플라이휠 그 무거운 바퀴 있잖아요. 네네. 처음 돌리기는 진짜 힘든데 일단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엔 관성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일단 그 궤도에 오르면 비교적 수월하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작가는 이 꾸준함의 힘을 달리기를 통해서 몸으로 배운 거고요. 하지만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한계에도 부딪히게 되고요. 더 이상 예전처럼 기록을 단축할 수 없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수영 선수는 20대, 복서는 20대 후반이 전성기인 것처럼 신체 능력의 정점과 쇠퇴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고 담담하게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대비를 보여주죠. 몸은 쇠퇴할지 몰라도 그 도스토옙스키나 바그너처럼 예술가들은 노년에도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창조적 영역에서의 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성찰을 따라가 보니까 달리기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삶과 창작을 위한 어떤 은유 같기도 하고요.
자신을 단련하고 이해하는 뭐랄까 수련법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맞아요. 핵심은 결국 바깥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는 그 내면의 여정이었던 거죠. 네.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 기준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고통이나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꾸준한 행위나 연습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피할 수 없는 한계나 병화에 직면했을 때 하루키처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잠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